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이 세상을 바꿀 수 있냐? 저는 그렇지 않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 같으면 당신 말이지 당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해. 당신 반도체하고 당신 조선해. 기업들이 두 말 없이 그냥 움직였어요. 지금은 산업구조조정 하려면 자본도 이동시켜야 되고 노동도 이동시켜야 돼. 새로운 산업적으로. 그럴 만한 힘이 대통령한테 있을까? 당신 이거 말고 저거 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대통령이 다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가 나는 우리 사회에 있다고 봅니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 저는 냉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역대 정부들하고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이 흔히 말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무소불위냐 물으면 다들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이 말하자면 총리도 임명하고 장관도 임명하고 검찰권 이런 것을 사실상 손에 쥐고 있으면서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좀 잡아넣기도 하고 기업에 큰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 하나 문 닫게 할 수도 있고 그런 힘이 있지 않느냐.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통령이면 마음 먹으면은 정말 기업 하나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누구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킬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힘이 있다고. 문제는 뭔가 하면 대통령이 그런 인사권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일은 뭐가 일이냐. 행정부처 공무원이 법을 하나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행정부 안에서 국무회의까지 다 거치고 그 다음에 그걸 국회 보내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하고 심의하고 해서 통과시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얼마가 걸리냐. 평균 35개월, 36개월이 걸립니다. 그럼 대통령이 뭘 할 수 있어요? 인수위 때 시작한 게 가서 레임덕 될 때나 그 법이 통과됩니다. 실제 대통령을 해보면 제가 이 책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태산 같은 과제들이 앞에 있어요. 지금 산업구조조정, 노동개혁, 금융개혁, 그 다음에 인적 육성체계 개혁 막 수많은 과제들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그 앞에 딱 서면 내가 그냥 손에 삽자루 하나 들고 있는 기분이야. 이걸 어떻게 처리해? 이걸 어떻게 이 산을 뚫고 넘어가? 이런 막막함이 있는 게 그게 대통령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대통령직이 얼마만큼 대통령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지 아느냐?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거든요. 근데 해준 거 보고 제가 대통령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만큼 힘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윤 당선인하고 사실 많이 나눴죠.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그 자유주의는 반공주의로서의 자유주의가 아니고 개인의 기본권이 확대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권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어느 축소가 되고 개인과 시장이 보다 자유로워져야지 이것이 진짜 자유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두 번째 의미의 자유주의. 개인과 기업이 그야말로 우리 헌법 119조 1항에 규정된 것처럼 자유와 창의를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자유주의인데 이 자유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내가 우리 윤 당선인한테 그런 그 자유주의의 정신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자유주의 시장과 시민사회에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하는 정신을 몹시 중시하되 그러나 반드시 국가가 그 자유주의에 따른 부작용은 국가가 교정을 해줘야 된다. 즉 사회정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지를 포함해서. 소득 격차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소득 격차가 있는데 이 모든 소득 격차를 국가가 사회정책으로 말하자면 세금을 걷어서 메워주려면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분배 구조의 잘못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소위 1차 분배 구조가 잘못돼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1차 분배라는 건 뭔가 하면 국가가 개입하기 전에 시장에서 분배가 잘못되는 거야. 아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어가지고 정규직이 100을 받는데 비정규직이 50을 받아. 똑같은 일을 하는데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의 원칙이 다 부서져 버렸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정의도 아니고 공정도 아니잖아요.
A는 100, 똑같은 일을 하면서 A는 100, B는 50을 받는데 이걸 그대로 두고 2차 분배로서 이 소득 격차를 메워주려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받아가지고 이걸 메워줘야 되겠어요. 이거 안 된다. 이 지금 소득 격차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집단화돼가지고 자기 이익을 갖다 대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정의와 공정이 1차 분배에서 살아나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또 소득 격차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뭔가 하면 2차 분배로서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사회정책을 통해서, 복지를 포함한 사회정책을 통해서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그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또 스스로의 그 자유권과 또 자율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 통합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과거에는 지역 감정 이런 것만이 문제가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 간 갈등, 소득 그룹 간 갈등, 또 젠더 갈등, 온갖 것이 다 나타났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누구 잘못이라고 굳이 할 것도 없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소위 갈라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의 기대 수준만큼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음으로써 이 젠더 갈등이 더 심화된다가 되는데, 정치권이 2위에 올라타고서는 표를 넣기 위해서 이걸 갈라치기를 합니다. 새 대통령은 결국은 이 구도를 뛰어넘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화합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을 내밀고 손을 잡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또 앞에 있거든. 지방선거에서 또 갈라치기를 하고 또 서로 적대감을 유발하고, 우리 정치라는 게 맨날 그러잖아요. 상대에게 적대감을 유발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거든.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 거예요. 쉽지가 않다. 이 정치적인 이 대립의 구도를 넘어서 새로운 비전과 그 다음에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국민에게 호소를 해요. 국민에게. 그래서 그 국민에게 다가감으로써 오히려 그 국민적 지지를 통해 가지고 이 국회를 압박을 해요. 그런 과제가 남았습니다. 쉽지 않은 과제죠.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확한 비전이 있어요. 내가 얼마 지나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그 비전이 있을 때 사람은 그것이 설득력이 있으면 참아요. 또 기다리고 양보할 수도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어릴 때 했던 것이 아직도 여기 남아있거든. 보릿고개를 넘는다 안 넘는다 이렇게 막 그런 시절에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주 선명하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 마이카 시대. 지금 택시도 타기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5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집집마다 자동차 한 대 있는 마이카 시대가 열린다. 그게 우리 잘 사는 상징이었잖아. 꿈 같은 이야기라고 했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실제 경제가 자꾸 성장해. 이게 진짜로 그런 시대가 열리고 그런 클리어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일단 할 수 있는 걸 정치적인 말하자면 서로 화해라든가 또 그 다음에 협력을 구하고 하는 일은 끝없이 해야 돼요. 골이 너무 깊게 파여 있는 거예요. 양쪽이. 국회를 설득하고 구도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이제 내놔야 된다. 내가 이재명 후보는 모르겠는데 윤석열 후보한테 정책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큰 정책들, 그냥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정책들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뭔가 위험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못 내놓은 그런 정책들도 많다. 이제는 당선이 됐으니까 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그 선거 때 내놓지 못한 정책들을 내놔야 되고 또 실제로 하나하나 내놓을 것이다. 제가 맡고 있는 균형발전 특위도 저는 그런 이유에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당시에 많은 그 균형발전과 관련된 것, 또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후보한테 줬고 후보도 다 동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 내놓지 못한 것들이 많다.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